안녕하세요. 저는 76살 김성우입니다. 35년 넘게 구청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매월 만나는 모임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강남의 조용한 한정식집에서 만났어요. 구청에서 은퇴한 7급 공무원들이 모인 자리였죠. 처음엔 요즘 공무원 생활 이야기로 시작됐어요.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예전 같지 않아. 우리 때는 말이야. 평범한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어요. 박주무관, 연금 얼마나 받는다고 했지? 아, 그 사람은 오늘 못 왔구나. 한 동료가 자리에 없는 친구의 개인적인 사정을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그 양반, 요즘 너무 잘난 척하더라. 6급 달았다고 우리 무시하는 것 같아. 맞아,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연금 좀 많이 받는다고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 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지만 그냥 차를 마시며 듣고만 있었어요. 아들도 공무원이라고 하던데? 아들도 아버지 백으로 공무원 된 거 아니야? 공정하게 들어간 우리가 바보지. 정말 어이없어.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어요. 없는 사람 뒷말로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35년 동안 함께 민원인들을 상대하며 구청 업무를 처리했던 동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그때였어요. 갑자기 한 동료가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없는 사람 뒷말이나 하고 앉아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바라봤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35년이라는 긴 세월의 우정이 한순간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과연 이런 만남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19세기 천재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생각났어요.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희도 진짜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 억지로 모이는 건 아닐까요? 35년이라는 세월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래 알았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소중한 것일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그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한 거예요. 처음엔 많이 허전하고 불안했어요. 35년 동안 매달 한 번씩 챙겨온 약속이 사라지니까 시간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이 지나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남의 험담을 들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 대신 새로운 하루 일과를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집 근처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강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걷다 보니까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시끄러운 세상에서 살았나 싶었어요. 구청에서 35년 동안 일하면서 늘 바쁘게만 살았거든요. 퇴근해서도 각종 모임에 나가느라 정신없었어요. 정작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인지는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일기를 써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몰랐어요. 한 문장 쓰는 게 어렵게 느껴졌어요. 오늘도 산책했다. 날씨가 맑았다. 이런 간단한 문장들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참 오랫동안 나 자신과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구나.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작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일기를 쓰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35년 동안 공무원으로 살면서 늘 상사 눈치, 동료 눈치, 민원인 눈치만 봤어요. 정작 제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대 중국의 현자 노자가 말했죠.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지만 자신을 아는 것이 진정한 밝음이다.
이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남들이 바라는 모습으로만 살아왔거든요. 성실한 공무원, 좋은 동료, 좋은 친구. 하지만 진짜 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느 날 아침 산책하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 앉아 계시는 분이었어요. 어르신, 매일 혼자 나오시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요즘은 혼자가 마음 편해요. 나이 들어서야 알았네요. 그분의 담담한 대답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마치 오랜 고민 끝에 답을 찾은 사람의 표정이었거든요. 19세기 천재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이 움츠러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달랐어요. 하지만 평온한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나자 동료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성우야, 요즘 왜 모임에 안 나와? 몸이 안 좋아? 우리가 뭘 잘못했나?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요? 35년 우정을 이렇게 매듭짓는 게 맞는 걸까요? 야, 성우야. 우리가 같이 일할 때 얼마나 고생했냐? 그 힘든 시절을 같이 보낸 우리끼리 모여야지. 왜 그래? 동료의 말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희는 함께 고생했거든요. 상사들 눈치 보고, 민원인들한테 욕먹고, 야근하고, 그런 시절을 함께 버텨낸 전우 같은 사이 아닌가요?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결국 저는 다시 모임에 나가기로 했어요. 동료들은 무척 반가워했어요. 야, 성우야.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또 다른 사람의 사생활 이야기, 또 다른 비교와 시기. 김 계장이 재개발로 떼돈 벌었다면서? 원래 집 하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잘난 척하더라. 맞아. 요즘 완전히 달라졌어. 돈 생기니까 우리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 원래 성격이 그랬나?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돈이 사람을 바꾸는 거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은 안 어울리려고 하나 봐.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하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만나기만 하면 왜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답답함이 한순간에 터져나왔거든요. 우리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남시기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동료들의 당황한 얼굴이 보였어요. 성우야, 요즘 너 좀 예민한 것 같은데. 성우야, 아직도 갱년기야? 새삼스럽게 너 왜 그래?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친구끼리 못할 말도 없지. 한 동료가 저를 달래려 했지만 저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미안해요. 앞으로는 이런 자리에 나오지 않을게요. 35년 동안 고마웠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로 그 모임과 인연을 끊었어요. 처음엔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35년 우정을 망쳤구나 하는 자책감에 밤잠을 설쳤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만물은 흐른다는 것처럼 모든 관계에는 자연스러운 변화와 끝이 있다는 것을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듯이 모든 인간관계도 변화해요. 억지로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모임을 그만둔 지 반년이 지나자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40년 지기 친구 재민이었어요. 그는 시청에서 은퇴한 후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성우야,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재민과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요. 서로 다른 관청에서 일했지만 가끔 만나서 공무원 생활의 애환을 나누곤 했거든요.
하지만 각자 바쁜 인생을 살면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재민의 솔직한 고백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그래. 옛날 동료들이랑 만나면 자꾸 누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이야기만 하더라고. 듣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져. 저희는 조용한 전통찻집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목적 없이 그저 차 한 잔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기하게도 재민과의 만남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요즘 역사책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 젊을 때 공무원 시험 공부하느라 못 읽었던 책들을 이제야 읽고 있어. 재민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일기 쓰는 걸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정리되더라고. 그동안 참 바쁘게만 살았나 싶어. 저희는 서로의 근황을 자랑하지도 비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때로는 말없이 앉아있기도 했어요. 그런 침묵마저도 편안했어요. 공무원 시절 참 힘들었지? 민원인들 상대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그래도 보람 있었잖아. 시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도 있었고. 저희는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히 추억을 나눴어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말했듯이 우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어느 날 재민이 갑작스럽게 입원했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친구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제가 오면 조금씩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다, 성우야. 네가 있어서 든든해. 말이 필요 없구나. 녀석의 목소리는 힘이 없지만 따뜻했어요. 그 순간 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화려한 모임도 많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요. 이 녀석과 함께 있으면 아무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 병실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친구란 이런 거구나. 그 후로 3년이 지났고 지금 저는 79살이 되었어요. 3년 전 그 사건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의무적인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아요. 대신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만 가끔 만나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사용해요. 매일 아침 한강 산책은 이제 제 삶의 소중한 일부가 되었어요. 계절이 바뀌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새들의 지저귐을 듣고 바람의 방향을 살피며 걸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어떤 번잡한 모임보다 저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줘요. 일기 쓰기도 꾸준히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루에 한 페이지씩 빠짐없이 써요. 제 감정, 생각, 때로는 꿈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기록해요. 저 자신과의 대화가 이렇게 풍요롭고 의미 있을 줄은 몰랐어요. 19세기 천재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사유와 상상을 통해 탁월한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자신의 내면에서 나와요. 타인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가끔 옛 동료들로부터 연락이 와요. 성우야, 그렇게 혼자만 있으면 외롭지 않아? 우리라도 만나자.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자유로워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어요.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이 말한 자기 의존의 정신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것. 남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35년간 공무원으로 살면서
늘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개인보다는 집단, 저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그런 삶도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많은 인간관계보다 진실한 관계가 필요해요. 내면의 평화를 해치고 에너지만 소모시키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할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자기 자신과의 깊고 의미 있는 만남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해요. 미국의 자연주의 철학자 소로는 말했어요. 자신과의 시간을 가지며 고독과 친구가 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풍요롭고 창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기를 권해요. 현재 맺고 있는 인간관계들이 정말 자신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지, 아니면 단지 체면이나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도 저는 한강으로 산책을 나가요. 따스한 바람이 볼을 스쳐요. 자유롭고 평화로워요. 결국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노년에 정말 필요한 것들 말이에요. 첫째, 나 자신과 진솔하게 마주하는 시간. 둘째, 마음의 평안함. 셋째, 진심으로 통하는 소수의 사람들. 넷째,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여유로움. 이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건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과 마음의 평화예요.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해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런 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